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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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투심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큰 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설문 결과 그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이게 황소는 황소인데 네. 근심이 많은, 걱정 많은 약간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황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어젯밤은 확실히 다행히 50bp 내린 당일은 파월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다 흘러내렸다가 어젯밤에는 다시 이제 환호 랠리, 안도 랠리를 좀 펼쳐서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페덱스 어닝스 발표가 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성격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연준이 왜 50bp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어제 보면 어제 페덱스의 주가 흐름, 어닝스 흐름에서 나온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글로벌 큰손들, 펀드 매니저들 상대로 매달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9월달 설문조사, 이 50bp 인하 전이죠.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트에 있는데 짙은 파란색 선이 지금 앞으로 경기가 호황으로 갈 거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거의 42%. 그래서 이것이 올해 4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 S&P 500의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같은 움직임인데 최근 한 3, 4개월 동안은 서로 따로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그 투자자들, 글로벌 큰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지는데 주가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제 주가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연착륙이 올 거야 보도 있지만 와야 돼라는 것도 이제 강하게 있는 것 제발.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특히 개인 투자 포함해서 글로벌 큰손들의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가 주식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경기가 좋아야만 그쵸.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연착륙은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 9월 달, 이번 9월 달 설문조사에 보면 짙은 파란색 영역이 뭐냐면 79%인데 연착륙이 올 거라고 대답한 향후 10여 개월간의 세계 경기 전망은 거의 연착륙은 확실하다라는 분들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반면에 무착륙, 이제 그 녹색입니다. 거의 사라졌고, 그 다음에 경착륙, 이것도 한 11%로 좀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대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착륙 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다른 질문에는 또 다른 또 전망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연착륙, 경착륙, 무착륙 이거는 경제 용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비행기 떴다 가라는 이건 네, 이제 용어를 차용해 온 건데 네. 아까 봤지만 연착륙이란 거는 성장은 더디지만 침체가 없는 거. 맞아요. 이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소위 이제 경제 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 용어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총 4가지 호황이 올 거냐, 골디락스가 올 거냐, 아니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침체가 올 거냐, 이 4가지로 물어봤거든요. 이 4가지란 게 뭐냐면 호황이란 거는 추세, 평균적인 과거 추세보다 성장도 좋고 물가도 높은 이 상황, 모든 게 호황인 거, 이거 진짜 호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골디락스는 거는 성장은 좋지만 추세보다 좋지만 물가는 추세보다 낮은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제 골디락스.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성장은 더디지만 추세보다 낮지만 물가는 추세보다 높은 이게 사실은 좀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은 거고 침체는 글자 그대로 성장과 물가가 추세보다 다 낮은 정말 침체되어 있는 요 4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또 정반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긴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대답이 50%,
침체가 올 것이라는 대답이 34%. 합치면 아까는 80%가 연착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80% 이상이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또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걱정 많은 황소, 다중인격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중이 황소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저는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꼬리 위험이라고 하죠. 발생 가능성은 물론 정말 희박하긴 한데 이게 발생한다 할 시에는 포트폴리오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투자자들이 걱정이 많은 게 불안한 겁니다. 지금 맞아요. 이게 연준이 50bp를 낮춘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겠지만 어젯밤에 그저께 밤이네요. 그 파월이 50bp를 인하했지만 침체는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한 이유가 여기에다 보셔야 되는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응답자의 한 40%가 다시금 미국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리스크 최고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다 얘기를 했고요. 지정학 위험 늘 높았지만 이건 오히려 좀 줄었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 재상승하는 것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번에 8월달 CPI, PPI가 생각보다는 좀 강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걱정 많은 다중이 황소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테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이거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걱정 많은 그 황소라고 했던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없을 거야. 이것이 이제 사실은 포인트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후기에 이제 끝물에 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의 최근 들어서 보니까 내년 말까지는 침체가 없을 거야라는 대답이 52%로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하지만 52%니까 나머지 48%는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답을 보면 발생한다는 분들이 내년 상반기가 21%, 하반기가 14%, 심지어는 한 8% 줄긴 했지만 올해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이 8%나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절반은 연준이 잘해서 이 침체 없이 이 상황을 연착륙으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 절반은 아니야, 이 걱정을 우리는 해야 돼라는 대답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이 기자회견에서 50bp를 공격적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험성이고 침체는 오지 않게 우리가 만들 거야라는 강한 자신감을 계속 내비쳤던 것이 역설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연준도 같이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일하게 글로벌 그 핵심적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확실히 지금 한쪽으로 이제 많이 좀 다시 쏠려가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3개월 전 연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전달 대비 9월 달에 물어봤을 때, 8월 달 대비 9월 달에 물어봤을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교체했어? 라고 물었을 때 보면 업종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이 늘렸던 것이 유틸리티, 은행보험, 부동산 이 분야를 확실히 많이 늘렸고요. 이건 결국은 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수의 대표적인 업종들을 좀 많이 늘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유로존하고 영국 비중을 많이 확대했다. 결국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저 아래 보시면 미국 부분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보면 미국을 줄이고 유럽으로 그 사이 못 올랐던 영국과 유로존을 옮겨가고 있던 것이 좀 더 의미심장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비중을 줄였던 업종, 아까는 제가 금리 수혜 업종들을 많이 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줄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술, 에너지, 산업재 소재를 줄였다. 이건 결국은 경기 둔화 내지는 이게 침체, 결국 미국 시장이 좀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한 것 하나와 중국의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펼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과 비교해서 선호군과 비선호군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아까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아까 질문은 전달 대비 변화를 본 거고 그렇죠. 이번에 보고 싶은 차트는 과거 지난 한 뭐 10년, 20년 평균적으로 항상 많이 들고 있고 적게 들고 있는 그거 대비 우리가 더 들고 있냐 덜 들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디에 웨이트가 많이 가 있냐 덜 가 있냐를 보셔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아까 전달의 움직임과 평균적인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 유틸리티, 건강관리, 은행, 필수 소비가 과거 평균적으로 들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웨이트해서 많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나아질 거라 보는 은행 쪽, 그 다음에 건강관리나 필수 소비재는 경기 방어적이고 이런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부분을 과거 평균 대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분야, 산업재, 기술, 부동산, 소재 이 분야입니다. 결국적으로 신흥국이나 원자재 역시도 지금 과거 대비 좀 많이 언더웨이트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경기 둔화 또 내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큰손들이 아까 걱정이 많은 제가 다중이 황소라고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주식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색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대비하고 네.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제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이렇게 연준이 50bp 이상의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또 어떻는지도 궁금해요. 예, 이게 사실은 빅컷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못 보던 거거든요. 인상 때는 빅 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엄청 많았는데 빅업 뭐 그런데 컷 자체가 빅컷이 크게 많지는 않았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 노무라가 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총 9번의 빅컷이 있었습니다. 50bp 이상의 그런 첫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갔을 때 9번 있었는데 1970년대에 70년대에 4번, 80년대에 3번, 2000년도에 2번 이렇게 B컷으로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6개월 중에 첫 달 정도는 시장이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빠졌다 올라갔으니까 합쳐보면 이제 큰 반응을 안 한 거죠.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주시장이 조금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6개월쯤 지나가다 보면은 확실히 서로 완전히 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비컷 이후에 6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적표가 어땠을까요? 확실히 이게 B컷 이후의 성적표는 이게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로 소형주가 좋았다. 상대적으로 과거가 좋았다. 지금 차트가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 그냥 제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나았다라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업종에서 보면 에너지하고 소재가 상당히 좋았다. 기술은 어제도 주가 기술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술은 이 B컷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6개월 사실은 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실물에서는 원래 원자재가 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물 안에 귀금속 중에는 금이 탁월한 성과를 보였었다라는 거 보셔주실 것 같고 스타일 입장에선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을 텐데 가치주가 확실하게 좋은 성과, 금리가 하락할 때는 가치주가 훨씬 좋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글로벌 큰손들의 움직임에서도 체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침체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가 과거처럼 B컷에서 과연 그런 좋은 호성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과거의 그런 큰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번째로는 글로벌 큰손들이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빅컷이 있었던 지난 1970년도 이후에 9번의 그러한 그 경험치에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실 필요도 있고 지역이나 그다음에 자산군에서 업종도 과거의 흐름에서 좀 변화시키는 조금 더는 좀 기본 포인트는 다변화와 업종 흐름의 방어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주어진 향후 6개월간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변화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디멘전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